날이 좋은 날 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생기겠죠? 일부 재건축,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중년이라면 이런 감정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언젠가 재건축할 텐데 그 시점이 과연 내 눈앞에 올까? 재건축은 삶의 터전을 바꾸기보다 오래된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다시 살리는 과정이죠. 그러나 서울의 재건축 단지는 언제라는 질문 앞에서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기 십상입니다. 이붓 여의도 속도를 보면 희망이 보인다. 서울 여러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여의도 지역은 기대의 중심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여의도 12개 단지의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죠. 아르유 뉴스. 특히 대교 아파트는 올여름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조합원 분양 신청은 올해 1112월, 내년 여름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810월 이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마케딘. 이 소식은 마치 내가 살던 아파트가 다시 태어난다는 희망의 불빛처럼 다가옵니다. 그 기대감이 실제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많은 중년에게 기다림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케딘. 3부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해요. 하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공급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아파트 수는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완료는 겨우 3곳에 불과합니다. 코리아 존강 데일리. 이처럼 새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중년층으로서는 기다림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의도처럼 구체적인 일정을 말해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부 재건축,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삶의 전환. 재건축은 단지 집이 새로워지는 것 이상이에요. 오랜 시간 낡아진 공간에서 이어져 온 기억과 삶, 고단함이 정리되고 다시금 안정된 일상으로 들어가는 전환이기도 하죠. 중년의 현실은 여러 갈래로 묶여 있습니다. 아이 교육, 부모 돌봄, 은퇴 이후의 경제 계획까지. 이 와중에 재건축이 내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는 단순히 집값이나 투자 논리를 넘어 가족의 삶이 다시 설계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붓 언제쯤 우리도? 서울 전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가 언제 풀릴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여의도처럼 일정이 제시된 곳은 희망이 됩니다. 많은 중년은 이 희망을 통해 집을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삶이 바뀔 수 있을까?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는 늘 중년 세대의 화두가 된다. 젊은 세대에게는 아직 먼 미래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미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부모 세대의 집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를 넘어 인생의 방향과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지금 중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재건축 소식은 은퇴 후 삶의 안정,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 그리고 노후 생활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둘러싼 이야기는 언제나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당장이라도 삽을 뜰듯 보였던 단지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달라지고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복잡한 절차에 묶여 몇 년씩 지연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다. 기다림에 지친 조합원들은 한숨을 내쉬고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쯤 물량이 나올까 하며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는다. 중년이라면 이런 재건축 소식에 남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 한창 일할 때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어렵게 집을 마련한 이후에는 그것이 나와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아이들은 독립할 나이가 되었으며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안정을 원한다. 이때 재건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뜻하지 않는다. 더 안전한 집, 더 편리한 생활 환경,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다가온다. 서울 주요 단지들이 언제 풀릴까 하는 문제는 단순한 일정 분석을 넘어 인생의 설계와 맞물린다. 예를 들어 강남권의 오래된 대단지들은 이미 수십 년 된 아파트들이 많다. 벽에 금이 가고 배관이 낡아 물이 새고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층계 구조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는다. 이웃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겠구나 라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불편이 재건축을 기다리게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매일의 삶은 흔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고 조합 설립을 거쳐야 하고 각종 규제를 피해야 한다. 특히 중년 세대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끝없는 불확실성이다. 몇 년이면 될 것 같았던 재건축이 10년, 20년씩 늘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며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가끔은 마치 국가 정책의 실험대 위에 집 한 채, 나와 가족의 인생이 놓여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든다. 서울 주요 단지들의 재건축 일정은 하나하나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때마다 단지는 탄력을 받고 반대로 규제가 강화될 때는 발이 무긴다.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단순히 언제쯤 될까라는 일정표를 넘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오래된 집을 버티며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까? 기다림의 끝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는 분명 더 편리하고 안전하겠지만 그 기다림이 내 노후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크다. 중년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삶의 뿌리라는 것을. 오랫동안 살아온 집은 수많은 추억을 품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던 소리, 가족이 함께 웃고 울던 순간, 이웃들과 나누던 따뜻한 정까지 모두 그 집의 일부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철거와 공사를 거쳐 전혀 다른 풍경이 들어선다. 물론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공간이 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지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중년이 느끼는 복잡한 정서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일정은 단순히 몇 년 뒤 착공이라는 수치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노후의 안정과 직결된다.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불안한 도박이다. 그렇기에 재건축을 기다리는 중년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를 한다. 언젠가 새 집에서 손주와 함께 뛰어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낡은 집에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인내를 버텨야 한다. 동시에 그 기다림 속에서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달라져 버리면 오히려 내 삶이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안고 살아간다. 재건축 일정은 정부의 정책, 시장의 흐름, 조합의 의지, 주민들의 합의라는 네 가지 요소가 맞물려야만 흘러간다. 그러나 중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시간을 견디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뿐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언제 풀릴까 하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족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이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먼 미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하게 된다. 중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재건축은 그저 아파트 단지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집에서 어떤 삶을 꾸려갈 것인가를 묻는 깊은 질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재건축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발표되는 정책 하나하나에 마음이 출렁인다. 그 속에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재건축을 앞둔 서울의 단지들은 단순히 건물만 낡은 것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도 함께 담겨 있다. 특히 중년이 된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곧 허물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설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다.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혼란과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같은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은퇴를 앞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불편한 집에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젊은 세대나 직장 생활이 한창인 세대는 조합의 분담금이나 금융 부담을 크게 걱정한다. 이때마다 회의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문제를 두고도 각자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중년이라면 이런 장면에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유하는 희망과 이러다 평생 공사 시작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매일 뒤섞인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한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낡은 집의 벽에 곰팡이가 피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투덜거리고 주차 자리를 못 찾아 밤마다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순간들이 모두 그 시간의 일부다. 이런 현실적인 불편이야말로 재건축의 시급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인내 또한 묵묵히 쌓여간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책 하나, 법 하나, 혹은 시장 상황 하나가 모든 일정을 바꿔버린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 무력감은 중년의 삶에서 특히 크게 다가온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집 한 채 문제조차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년이기에 우리는 더 깊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새로운 집에서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져도 엘리베이터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단지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다. 또 손주들이 뛰어놀러 올 때 넓은 놀이터와 깨끗한 공원에서 웃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다.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이런 삶의 질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희망은 언제나 비용과 맞물린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분담금을 내야 하고 금융 부담을 져야 한다. 중년의 입장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큰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다.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지금 선택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밤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가짐이다. 재건축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히 멈추는 일도 아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시간이 길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중년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허비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작은 안정을 찾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느끼는 불안은 사실 우리 삶 전체와 닮아 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도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한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내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언제 풀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정이 발표되었다가도 미뤄지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언젠가는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집의 외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든다. 중년의 우리에게 재건축은 그래서 단순한 정책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내 노후의 안식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가족과 함께 어떤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때로는 그 질문 앞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질문 덕분에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맺은 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일정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그러나 그 속에서 중년이 느끼는 정서는 단순히 집 한 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내 가족과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의지다. 기다림이 길고 힘들더라도 결국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이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마주하는 세대의 온도차.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건물 외벽의 균열이나 낡은 배관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말해준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있고 자녀를 키우며 늙어온 부모가 있다. 중년의 우리는 이 낡은 공간에서 살아온 기억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라도 생각의 방향은 조금씩 다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는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이 시작되길 바란다. 집은 점점 불편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문을 막기 위해 온갖 테이프와 보온재를 붙여야 한다. 그럴 때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수고가 없어지겠지 하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아직 직장 생활이 한창인 세대는 다르다. 재건축 이후에 감당해야 할 분담금, 대출, 생활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진다. 집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문제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발목을 잡는다.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까지 겹쳐 있는 중년 세대에게 분담금은 가볍지 않은 짐이다. 같은 단지에 살아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에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세대 간의 온도차는 때로는 갈등으로 드러난다. 한쪽은 서둘러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아지면 공동체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중년의 우리는 그 가운데 서서 양쪽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일상. 재건축을 기다리는 과정은 마치 기약 없는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출발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을 앞두고 짐을 미리 싸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낡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불편이 쌓인다. 화장실 배관에서 새는 물을 고치며 이제 곧 허물어질 집인데 수리비를 또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더 고민이 깊다. 새 집에 들어갈 날을 생각하며 버티고 싶지만 현실은 눈앞에 추이다. 결국 수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마음이 설레는 순간도 있다. 새 아파트의 설계도를 보거나 단지 조감도를 볼 때다. 단지 안에 들어설 공원과 넓은 산책로, 최신식 주차 시스템을 떠올리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다. 오래된 집의 낡은 벽지가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힘이 되어준다. 이 두 감정이 매일 뒤섞인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지쳐간다. 하지만 그 지침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선 그래도 언젠가는 바뀔 거야라는 희망이 꺼지지 않는다. 중년이기에 더 깊이 다가오는 질문. 재건축의 일정이 늦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과연 이 변화를 직접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몇 년을 기다리는 게 대수롭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느껴진다. 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은퇴 이후의 생활도 코앞에 다가와 있다. 재건축을 기다리며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단순히 더 넓고 새 아파트일까? 아니면 나와 가족이 함께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일까? 집값 상승이나 투자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크게 자리한다. 그래서 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중년이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불편을 참으며 인내를 배우고